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자로가 2011년에 쓰나미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파괴된 결과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うわーすごいほらなった 거대한 재앙이 왔다.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초래한 재앙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쓰나미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노출과 피폭.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믿어왔던 원자력. 그 신화는 일거에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총지휘했던 간나우토 총리는 일본 원전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증언을 했다. 人的な体制もないし、あるいはトレーニングもしてない。そのために、事故が起きて、特にその状況がこういう状況だから、これから先こうなりそうだから、こういう対策を打ち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専門家から意見が上がってくる、起きることを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予測してなかった。だからそれに対する備えがですね、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残念な点です。 사고 이후 초래된 혼란 속에 총리는 권력을 잃었고 시민들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いつどこで原発事故が起きるかはわからない。しかしいつかどこかで必ず起きると。ですから福島原発は本当にあと紙一重で、原発から250キロの範囲から5000万人の人間が東京を含めて逃げ出さなきゃいけなくなるギリギリでした。 그림처럼 평화롭던 해안가 마을들은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후 폐허로 변했다. 재앙의 진원지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20km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김없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반경 30km 지역에 대해선 선택적 피난이 강제됐다. 쓰나미 전조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쓰나미를 우리가 전조 증상을 파악하면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어. 근데 이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면 신기하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쓰나미 전조 증상에 대한 내용은 쌤이 다음에 태풍인데요. 마지막으로 태풍은 열대 바다, 뜨거운 바닷가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회오리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풍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그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한중일에선 태풍, 한자 문화권이니까 태풍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호주에서는 윌리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리고 인도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카에서는. 그래서 이 태풍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열대 뜨거운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열대 뜨거운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태풍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지구의 열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지구의 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도 지역의 뜨거운 공기가 고위도 지역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태풍이나 해류같이 지구의 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도구들이 없으면, 태풍은 바람이죠. 해류는 바닷물의 이동이고, 얘네들이 없으면 적도 지역은 계속 뜨거워져. 그리고 극지방은 계속 추워져. 그럼 언젠가 적도 지역은 녹게 되겠죠. 뜨거워지니까. 그리고 극지방은 얼음 덩어리로 이제 계속 커지게 될 거예요. 근데 적도 지역에 발생한 이 태풍이랑 해류들이 적도 지방에 뜨거워진 열, 남는 열들을 고위도 지역으로 운반하면서 지구의 열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그 극지방이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적도 지방이 뜨거워서 녹지도 않고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지구의 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태풍이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갈 때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쌤이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태풍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이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2019년 거예요. 2019년 9월에 여기 태평양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게 됐고, 여기가 필리핀이죠. 필리핀 이쪽 동부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휙 방향이 바뀌어요. 대부분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도 30도 이전까지는 태풍이 저위도 지역에서는 북서진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위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북서진한다. 저위도에서는 태풍이 북서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북서진하게 된다. 그런데 얘가 중위도 지역, 30도보다 위쪽을 우리가 중위도라고 부르거든요. 중위도에 올라오게 되면 얘가 태풍이 북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북동쪽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이거를 북동쪽으로 나아간다. 북동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풍이 여기서는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북동진하게 되는데, 이 태풍이 그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 지역엔 북서진, 중위도 지역에서는 북동진 함에 따라 태풍의 이동 방향을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저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중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휘게 돼요. 근데 이 태풍이 이동할 때 태풍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태풍이 있는 곳의 오른쪽, 여기는 피해가 굉장히 커요. 큰 피해가 발생해. 이쪽은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곳은 피해가 커. 근데 반면에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곳,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지금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이유가 있어. 태풍이 영향을 미칠 때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반원. 위험하다. 반면에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바람이 약해서 여기는 안전반원이다, 또는 항해가 가능하다. 태풍이 와도 안전반원 또는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항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항반원이 되는 곳은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입니다. 왼쪽.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은 안전반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태풍은 그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변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이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 편서풍의 방향과,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편서풍의 방향과 그리고 이 태풍으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이쪽은 일치하고 진행 방향의 왼쪽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편서풍이 불어오게 되는데, 태풍이 지금 여기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태풍이 여기 있어요.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근데 바람이 불어 들어올 때 어떻게 불어 들어오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반대쪽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편서풍이 아까 분다고 얘기를 했죠. 편서풍이 이렇게 불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의 바람과 태풍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일치해. 이쪽이고 얘도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진행 방향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의 방향과 그리고 태풍으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바람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태풍의 그 진행 방향에 따라서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위험반원이냐 안전반원이냐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가항반원, 안전반원이라고 불리는 건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은 안전반원이 되는 거고 편서풍의 풍향과 그리고 태풍의 유입되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위험반원은 진행 방향의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데 오른쪽 반원이 되는데 이 진행 방향 오른쪽 반원 같은 경우에는 불어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편서풍의 풍향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세요. 편서풍의 풍향과 태풍으로 불어 들어오는 유입되는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위험반원이 되는 거고 얘는 반대 방향이 되니까 안전반원이 되는 거예요. 태풍에 의한 피해는 우리가 잘 알죠. 강풍과 폭우인데 이 강풍은 365 세이프타운 가면 직접 체험할 수 있죠. 굉장히 강한 바람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오게 되면 선박을 대피하거나 선박을 꼼꼼히 밧줄로 묶어야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낙하물을 고정시켜야 돼요. 떨어지는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태풍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늘의 오염물질들을 깨끗이 정화시켜줘.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태풍이 온 다음에 사진 찍으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태풍이 온 다음에 사진 찍으러 가면 굉장히 멀리까지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그래서 대기정화 기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태풍이 해양의 오염, 적조 현상이 일어나거나 바닷가에 오염물질이 있을 때 위에 있는 바닷물과 아래에 있는 바닷물을 막 이렇게 뒤섞어 줄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해양 오염을 완화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